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오늘 또 새로 이렇게 같이 논문 쓰는 법, 그리고 양적 연구를 위해서 사용해서 논문 쓰는 법에 대해서 같이 디스커션하고 토론하기로 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뭐 다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이 챕터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고 있는 이 책인데 이런 챕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맡게 된 두 분 인사 먼저 나누고 약간의 조금은 목표, 그런 포부, 그리고 당부 말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잠시 인사 나누고 그다음에 첫 번째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지 워싱턴 대학의 최재하 교수님 말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뭐 잘 움직이질 않네. 아, 됐다. 예, 뭐 거창하게 뭐 포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주저리 시작하면서 조금 말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잘 들리시죠? 예. 입니다. 그래요. 이거 제가 녹화를 제가 따로 이쪽에서 할 텐데 얼굴은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 저쪽에서 보이는 것만 제 화면에 있는 것만 따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폰 번도 하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통계 분석 논문 쓰기 아티클 리뷰하면서 책 리뷰가 되네요. 이제는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하는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리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 여러 가지 유 교수님하고 같이 하게 된 이유가 많이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이유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50이 내일 모레 50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30쯤에 막 이런 노래 나올 때 상당히 기분 이상했었고 40대도 방황을 많이 했죠. 그때 종신심사 마치고 그때 한번 오더라고요. 30대일 때는 직장을 잡으면서 왔고 40대는 종신심사 서류 접수하고 이때 한번 제대로 오고 그리고 한번 또 그 근처로 또 오는 것 같아요.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그래서 약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디지털 나울리지에 관련된 연구라서 아는 게 뭔가 도대체 안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나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기계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전할 수 있나 그런 연구를 요즘 최근에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게 뭘고 내가 얼만큼 알고 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5개의 강의가 이제 챕터에 대해서 남들이 강의해 놓은 거를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제 것도 아니고 아닌 말로 남의 거 이렇게 35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할까 말까. 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는 맞으니까요. 석사 풀타임 시작하면 20년 전부터 이 바닥에 와가지고 내가 통계하는 사람인지 측정하는 사람인지 이게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 소프트웨어 매뉴얼 강사인지 어떤 이 개념을 잘 정리를 못하면서 아직 한 20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남의 통계 돌려주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모르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메서드를 여기 썼죠. 35개 중에, 한 반 이상은 제가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봐도. 근데 그때는 그때 볼 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져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봐볼 거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내가 당연시 여겼던 correlation 뭐 하다못해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음 주에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더 지금 와서 보면 그 이퀘이션들이 어떻게 다가오나. 그리고 이 책은 소프트웨어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논문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대부분의 통계학 책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퀘이션에 너무 강조를 하거나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너무 강조를 해요. 근데 이 책은 순수하게 리서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리서치 퀘스천 그리고 이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딴 것들은 이상하게 그 소프트웨어 매뉴얼 비슷하게 이렇게 다 흘러가기 때문에 물론 그건 도움이 많이 되죠. 프랙티컬하게는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거는 그 회사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에 갇히고 종속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학자로서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한번 리그레션이라는 것들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보자. 내가. 예. 이제는 조금 식견이 20년 차이가 났으니까 그렇게 한번 다시 봐보는 거를 아마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보는 거고요. 처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은 안 써봤어요. 사실은 안 써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배우니까 한 반은 뭐 나도 한번 이번에 한번 이게 뭔지 한번 methodological한 뷰로서 보는 거예요. 제가 쓰진 않지만 이런 거를 가지고 리서치 퀘션을 잡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봐서 약간 exciting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35주를 해야 되잖아요. 유 교수님도 한 5개 정도 더 준비하실 수 있어요. 사실 유 교수님 내공이면 저도 한 4, 5개 정도 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간 한 50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도 닦는 기분이에요. 이게 every week 이거를 해서 뭐 참가할 때 유 교수님 발표할 때 제가 안 읽을 수 있나요? 안 읽으면서 참가하는 거는 그냥 또 저의 시간 낭비인 거예요. 읽어야 되니까 읽고 뭔가 생각 좀 해와서 내가 발표 안 하지만 해야 되고 제가 발표하는 거는 막 엄청 읽거든요. 사실 요즘 다시.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그냥 지시인 것 같아. 다시 처음부터 또 보고 다시 또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또 짓고 또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제 쓰면서 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쓰고 편하게 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그거. 지금 내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20년간을 지내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유 교수님 이거 주시게 된 이 기회를 주시게 된 거를 갖다가 해서 사실 좀 많이 늦었죠. 제가 이 50줄이 다 됐는데 이런 거를 컨트리뷰션도 못하고 남이 한 컨트리뷰션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리뷰하는 수준이니까 쪽팔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하면 되지 배우고 저는 뭐 다른 거 조금 했으니까 이것에 명함을 내밀 정도는 안 되지만 배워서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무너뜨리고 계속 다시 짓고 하는 그 과정이 공부고 그게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읽고 들으시면 아마 상당히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아티클 리뷰 클럽을 유 교수님하고 한 2년 동안 해서 한 3번을 돌렸거든요. 안 읽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읽으려면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읽고 들어오셔야지 뭔가 남고 여기 뭐 그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아마존 링크인데 뭐 요즘 이북으로도 다 살 수 있고 하니까 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지 않으면 거의 아웃풋이 없을 것 같고 여기 스캔을 해보시면 유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유지하고 있는 이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읽어야 되는지 다음번에 뭐가 발표가 되는 건지 이게 나오니까
QR 코드 스캔하셔서 이 파일은 액세스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 이번 주에 내가 뭐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발표하시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는 괜찮아요. 유 교수랑 저랑 둘이서도 할 거고 저 혼자서라도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읽고 이 순서대로 좀 해주십사. 그게 뭐 여러모로 그 참여하신 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는 시간 아끼겠다고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유 교수 없었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유 교수님 없었으면. 예. 유 교수님이 자꾸 유 교수 하니까 조금 교만하게 들리실 줄은 모르겠지만 유 교수님이 이제 저보다 그 또 크고 예, 하시지만 아주 놀라운 이유로 제가 어립니다. 예, 어리고 바이올로지컬하게는 어리지만 제가 선배예요. 또 가방끈은 제가 길어요. 대학생을 제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예, 아는 게 제가 많은 거죠. 대학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유 교수님 같이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하고 여기 오셔서 뭐 카톡방에서 자료 같은 거 공유하시고 발표 자료도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하고 유튜브를 뜰 수 있는 건 떠가지고 또 녹화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테니까 나눌 테니까 여기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조금 하시고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 관심 있어 하는 분들한테 알려는 주세요. 네, 알려주시고 뭐 이건 뭐 숨겨서 저희끼리 무슨 비밀 클럽도 아니고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관련 유 교수님 비디오는 유 교수님이 관리하실 거예요. 제 건 제가 관리하고. 네. 그래서 제 거는 제가 따가지고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만들 텐데 여기 또 뭐 나중에 뭐 백업으로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다 있습니다. 네, 다 있고 네, 거기까지 하시죠. 저는 뭐 드릴 말씀 이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게 지금 챕터 1을 갖다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띄워놨는데 잠시 뭐 한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통계 방법론에 관해서 가장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수업을 하거나 리서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그 속된 말로 하면 막구 또 좀 고급스럽게 말하자고 하면 밸리티 이 정말 우리가 논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좋은 논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가장 잘 정리된 책이다 싶어서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목표 자체는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뭐 렉처를 해서 여러분들 많이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혹 나중에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맞춰줘야지라고 여러분 연구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아주 큰 보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자체가 뭐 대단한 기술이 백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갖다가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런 차이므로 이거 논문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건 조금 더 다가서면 좋을 것 같고 또 행여 자기가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저런 걸 할 때는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생길 때 한번 프리뷰할 수 있는 뭐 예습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방법론에 뭐 인발도 많이 되어 있다면은 아까 최 교수님 말하신 것처럼 뭐 한 땀 한 땀 읽어가면서 정말 이 한 40주 정도 되는 내용을 갖다가 커버하게 되면 이 quantitative methodologist 방법론자로서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이 됨을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 지금 슬라이드 쉐어한 거 보이시죠, 그죠? PDF. 네, 오케이. 네, 지금 첫 번째 장이 Analysis of Variance Between Groups Design이라는 첫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 자체가 나왔을 때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방법을 한다면 ANOVA, Regression
아노바 혹은 리그레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게 많이 쓰이고 있는가?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한번 찾아봤어요. 사이코인포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과연 퍼블리시된 페이퍼가 몇 편 정도 있는가? 쭉 찾아보니까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26,083개, 이 아노바라는 Analysis of Variance 혹은 아노바라는 걸 써가지고 퍼블리시한 논문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 매년 거의 2,000편 이상이 한 10년 동안 계속 퍼블리시 되었어요. 뭐 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방법론을 하다 보면은 아노바 같은 거는 아노바는 기본이지, 뭐 리그레션 기본이지, 그거 해가지고 논문이 뭐 나올까 싶을 정도로 흔히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다른 영역보다 많은 논문이 퍼블리시 되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전히 이 아노바라는 자체가 우리가 방법론에서 굉장히 뭐 활용할 면에 있어서 풍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곰곰이 생각해서 왜 이렇게 파퓰러 할까? 이 아노바라는 게. 그래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익스페리멘털 디자인의 대부분의 형태가 아노바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디자인을 열심히 잘 갖춰져서 했다고 한다면은 방법론 자체가 아노바로 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벤션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이 효과성 검증을 하겠다. 그럼 당연히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을 나누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볼 때, 이게 익스페리멘털 디자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소셜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메디컬 필드라든지 그 다음에 내추럴 사이언스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특히나 메디컬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약의 효과성 검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 아노바가 거의 뭐 룰처럼 쓰여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면 메디컬 필드에서 이 아노바라는 게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네. 지금 굉장히 팬시한 어떤 방법론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더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오히려 아노바나 T-테스트 그런 게 메디컬 필드에서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매니플레이션 한다는 거, 어드밴스드 메서드 자체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디벨롭 해 나간 것이지만 그게 필요할 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필요 없는 곳에 굳이 아노바를 굳이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많은 필드에서 이처럼 기본이 되고 하는 방법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파트를 것이 아닌가. 예, 그러면서 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또 많이 알고 많이 활용하는 건데 과연 내가 어떤 투센터 팁을 언제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겁이 사실 솔직히 났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도가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노바 정리하고 나중에 아노바랑 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자신 있게 처음에 분석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리하는 깔끔한 단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노바를 갖다가 하자. 그러면 아노바가 제일 처음에 뭔지가 궁금할 거예요. 이 책은 리뷰어스 가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노바는 알고 리서처들이 이미 분석을 해서 결론이 나왔다라는 전제하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노바가 뭔지, 방법론이 뭔지라는 설명은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때 조금 베리에이션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노바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혹은 아노바를 너무 많이 사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리뷰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약간 리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리뷰한 책은 제가 통계적 방법론을 가르치면서 주 교재를 쓰고 있던 데이빗 호웰의 책을 쓰고 있어요. 이 데이빗 호웰 책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아노바 리그레션을 가르치는데 거의 최적화된 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논리 정연하게 잘 써놨어요. 그 사이콜로지나 소셜 사이언스에 포커스를 맞춘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파퓰러하고 유스풀한가 이 아노바가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게 t-테스트가 100년, 이미 이제 100년도 넘었죠. 그죠? t-테스트가 나와서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그 t-테스트의 한계를 살짝 넘어주는 어떤 면에서 비교하는 그룹을 갖다가 두 개가 아니라 세, 네 개까지 이렇게 익스텐드 해주는 그런 장점에 의해서 이 아노바가 정말 파퓰러하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의 비교를 하는데 이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하나 이상의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사용되더라도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룹민들의 비교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 어떤 익스텐드한 그런 활용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퓰러하다. 그래서 이 사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Analysis of Variance와 Analysis of Covariance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쓰고 있어요. 이 책에서. Statistical Method 한 책에서 그 정도로 쓰고 있으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알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experimental design, 실험 연구를 할 때 피코 많이 하시죠. 피코. 피코가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또 앞에 약자들이 설명이 될 건데 이 P가 population에 관한 거예요. population과 그 다음에 I가 independent variable, 그 다음에 C가 우리가 covariate, covariate, covariate이고 O가 outcome. 그래서 이 리서치를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디자인 단계에서 이 P코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population은 뭔지, 어떤 인터벤션이나 어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아웃컴과 연결해서 분석을 할 것인지 내가 분석을 할 때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에서 이 효과성을 검증할 때 혹시 우리가 이 아웃컴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의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컨트롤 해줘야 될 부분은 없는가? 그 컨트롤 해줘야 될 부분을 이제 C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피코의 그죠? 근본적인 이유죠, 그죠? 여기서 아노바와 연관된 것은 이 I와 O일 것이다. I 자체가 independent variable이 우리가 그룹핑 베리어블을 많이 써, 캐테고리컬 베리어블, 범주형 변수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 가지 캐테고리를 나누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O가 아웃컴이니까 그 범주형 변수들이 그룹을 나누었을 때 각각의 그룹이 어떠한 아웃컴을 주느냐, 그 아웃컴들을 비교하는 것이 이 아노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노바는 이 그룹핑 베리어블과 어떤 컨티뉴스 베리어블들의 릴레이션십을 규명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통계적 모형이니까 그 통계적 모형이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러면 뭐 흔히 우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 population을 이만큼 그리죠, 그죠? 이 population 안에는 우리가 그룹을 나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개의 그룹이 있다라고 하죠. 이 5개의 그룹들이 이 그룹을 갖다가 G1부터 시작해서 G2, 그 다음에 G3, 그 다음에 G4 하게 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G5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 그룹핑 베리어블 G가 있다면은 각각의 그룹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그룹 안에 있는 그룹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그룹민들, 그 다음에 그룹민. 그래서 이 그룹민들이 과연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것인가. 근데 차이를 봐야 되니까 그룹들의 차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샘플의 민을 뮤로 둔다면은 이 뮤로부터 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노바일 것이다. 그 모양 자체가 그대로 우리가 모델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XIJ라는 것 자체가 아웃컴, 우리 데이터인데 이거는 전체의 그랜드 민, 우리 모든 민에서 그 각각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그룹민, 이 그룹민들을 스페시파이 하고 이 그룹민 안에서도 각각의 데이터들이 그룹민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위주줄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스태티스티컬 모델링은 이와 같은 뮤, 타우 J, 엡실론 IJ라고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룹을 비교하고 싶기 때문에
이 타우제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통계 모형 하다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통계 모형이 정말 scientific outcome을 가지게 될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이 통계적 모형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노바에서 가정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예요. homogeneity of variance, 이게 분산의 homogeneity, 그 다음에 normality, 그 각각 그룹에서의 정기 분포성, 그 다음에 independence, 샘플 자체가 independent하고 randomly select 돼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족해야만 그룹의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로 항상 정리를 하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은 이 통계적 모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가설 모형은 뭐냐 하면 가설 모형은 이렇게 셋업을 하죠. 모든 그룹민들이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설을 하고 세우고 그 다음 이 가설 검증을 필요로 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이 F 테스트에서 나오더라. 이 F 테스트라는 것은 degrees of freedom, 자유도가 두 개인 거죠. 하나는 첫 번째 degrees of freedom은 전체 그룹에서 1을 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egrees of freedom은 전체 샘플에서 그룹을 뺀 것이다. 이 모형 자체는 우리가 유닛 모델로 조금 이렇게 변형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어쨌거나 그게 테스트 스태티스틱에서 확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룹 민을 비교하고 보면 나중에 그룹이 그럼 민이 다르네요 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관점이 뭐냐면 어떤 그룹이 달라요? 내용일 것이고 특히 prior comparison 같은 경우는 내가 연구자로서 저 그룹은 다를 것이야 라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은 먼저 그 셋업을 하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노바에서는 post-hoc comparison과 그 다음에 prior comparison 두 개로 나누어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전체가 아노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미 아노바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랬었지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느끼실 거고 아닌 분들은 저런 게 있었구나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아노바를 돌려서 결과가 나왔다면은 당신이 찾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잘 설명이 돼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편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솔직히 사실상 이 리뷰어즈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이 독자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라이팅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인트로덕션에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between groups ANOVA, 그룹을 비교할 때 between groups라고 하더라. 이 between groups라는 것은 그룹들을 규정 짓는 것들이어서 허니는 single independent variable, 그룹이 하나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ultiple independent variables, 그룹을 규정 짓는 게 몇 개가 많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구분하기 위해서 one-way design 혹은 one-way ANOVA 혹은 p-way factorial design이라고 이렇게 규정지어서 구분을 하고 있더라. 이런 터미널리지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random and fixed 모델이 나오는데 random and fixed 모델.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티칭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아노바가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는데 그 그룹핑 베리어블에 관한 고민이 의외로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그룹핑 베리어블이 픽스드인지 랜덤인지. 왜냐하면 그 랜덤이냐 픽스드에 따라서 이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규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후에 섹션에서 랜덤 팩터 한 번 더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픽스드 팩터, 그룹이 정해져 있는 것들 그리고 혼용된다면 믹스드 모델로 규정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각을 우리가 볼 기회는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우리가 그룹핑 베리어블, 그룹을 규정 짓는 애들 사이에 관계성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관계성이 없을 수도 있고 관계성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룹핑 베리어블들은 이미 우리가 그룹으로 결정되어진 안에서 다시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네스티드니스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노바 하면서 또 나오는 게 앵코바죠, 그죠? 이 안에 C가 하나 들어가는 거, 코베리에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코베리에스 들어가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터미널로지가 우리는 이 챕터에서 하나하나 규명해가면서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안호가 만약에 했다라고 칩시다. 했다고 치고 이제 들어가는 했다고 치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 챕터에서는 디시드레이텀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갖다 딱딱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서 또 16가지로 정리하고 이 책의 장점이 그거예요. 이 책의 장점이 정리 나름대로 저자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이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16가지의 디시드레이텀을 갖다가 확인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각각에 관해서 저는 왼쪽 편에다가는 디시드를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서 적어 놓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섹션들의 내용을 이 오른쪽에는 요약을 해놨어요. 이 요약된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제 나름대로 중요하더라, 중요하지 않더라를 갖다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dependent variable, 제가 읽을게요. The dependent variable under study are outlined with the discussion of their importance within the field of study. 이 dependent variable, 이 dependent variable이 아노바에서는 하나이고 continuous variable인 걸 쓴다고요. 그룹의 민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dependent variable들이 어떻게 측정이 되었는지 먼저 그 고민을 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dependent variable 갖다가 서베이를 해서 내가 가져왔다. 이거는 뭐 디프레션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야. 가져왔다. 그럼 가져온 건 오케이. 그러면 그게 정말 디프레션을 측정하고 있는 거니? 에 관한 답. 측정하고 있다면은 그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갖다가 인트로덕션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매자는 이미 스타디가 되어 있었다든지, 이 매자는 어떤 뭐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처럼 스코어가 나왔다든지, 혹은 이 싱글 매자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미 컨펌된 매자라든지 그런 밸리디티 이슈를 갖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만 독자들이 이러한 측정 도구의 비교가 의미가 있구나 또 접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continuous variable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전기분포성을 따라야 돼요. 전기분포성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의 매저지만은 아노바라는 것 자체가 그룹들 사이에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 안에서 전기분포성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 그거 다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 outcome, dependent variable들이 먼저 select 될 때 인디펜던트하게 셀렉트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샘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샘플들이 랜덤리 셀렉트가 됨으로써 이 데이터들 상관에 관계가 없다는 것 같다가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디스드레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constructability, 이 측정 도구 자체, 내가 쓰는 이 도구 명확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이런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들에 관해서 오케이, 우리는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노바잖아요. 그룹 상호간의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룹이 어떻게 디파인 됐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이 어떻게 디파인 됐는지. 그룹이 메일, 뭐 젠더 같은 경우 메일 앤 피메일이다. 아주 클리어하게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로 발명된 시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몇 그램이라면은 그 그램 수를 측정함에 있어서 이게 통용이 되는 건지 임의로 선택한 건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operationally, 즉 이 러닝을 함에 아노바를 돌림에 있어서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까지 설명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dependent variable 자체에 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independent variable이 이 dependent variable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구를 한다는 그 rational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죠? rational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independent variable의 속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fixed냐, random이냐. fixed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이 그룹핑 베리어블을 누가 봐도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룹핑 베리어블 자체가 리서치의 임의로 혹은 그 필드에서 통용되는 대로 이렇게 그룹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는 이게 과연 랜덤인지 그 그룹핑 자체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설명까지 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설명할 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안 들어가면은 나중에 질문이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겨요. 이 그룹 민이 틀리더라. 그럼 그룹을 나눌 때부터 좀 잘못해 틀릴 수도 있겠지.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인트로덕션에서 다 죽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룹으로 나눕니다. 해서 아웃컴과 어떤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랜덤 이펙트는 또 한 번 더 설명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규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돼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우리가 리서치 디자인도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싱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multiple 몇 개가 생긴다. 그러면 그룹핑 베리어블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면 A하고 B하고 관계성은 또 있을 거야. 있다면 인터랙션을 고려해 줘야 되겠지. 등등의 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상호 간의 관계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인트로덕션에서 또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설명이 되어야 된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우리가 또 흔히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 every gift has a cost, 그죠? every gift has a cost.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많아서 그룹을 갖다가 잘 나눴어요. 인터랙션도 잘 봐. 그래서 많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지만 이 모델 자체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작게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컨디션을 다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웃컴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변수들이 많아짐으로써 모형이 복잡하면은 가정을 바이올레이트 할 경우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해석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또 통계목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well formulated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 뭐냐면은 인터랙션 두 개를 했으면은 이 각각의 이 그룹핑 베리어블은 당연히 모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인터랙션 세 개를 했다. 그러면은 이 3웨이 인터랙션이라고 그러죠. 2웨이 인터랙션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싱글 메인 이펙트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모형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 게다가 막 이게 랜덤 이펙트가 막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인터랙션이 많아질 때는 랜덤 이펙트 포션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안 쓰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할 때 복잡해도 돌아가면 끝이지라는 그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논문을 적어놓고 보면은 별 의미가 없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Three-way interaction, so what? 이래 되거든요. 네. 차라리 메인 이펙트 있는 세 개가 땅땅땅 나와가지고 우리가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걸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명이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인트로덕션의 맨 마지막 부분은 리서치 퀘스천이잖아요. 나는 이 연구에서 뭘 하겠다. 근데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노바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룹의 차이가 있더라를 갖다가 세우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difference, mean difference를 기준으로 하는 이 hypothesis를 갖다가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그룹 민의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노바를 할 때
특별히 관심 있는 그룹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먼저 있다고 한다면은 a priori comparison이라 해가지고 그 그룹을 먼저 규명하고 나는 내 리서치 퀘션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룹은 없지만 모든 pairwise comparison, 모두 다 페어를 통해서 내가 조금 exploratory 이렇게 exploratory가 뭐죠? 이게 탐색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리서치 퀘션을 세울 때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 이제 다 끝나가지고 죠. 그래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거의 맨 마지막이 되는 한두 개가 더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analysis of variance를 할 때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인데 얘네들 사이에서 관계성을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베리어블들이 있을까?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베리에스를 갖다가 아노바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이 코베리에스 이펙트를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의 관계성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코베리에스로 컨트롤 해준다는 거죠. 컨트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베리에스의 목적 자체가 그것이 됨을 알고 이 코베리에스를 넣어줌으로써 또 전체적으로 파워를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웃컴 자체가 더욱더 레플리케이션을 할 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나감에 있어서 타입 1 에러 레이트가 늘어난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어떤 릴레이션십을 막 줄이다 보니까 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 상호 간의 관계성으로 이제 규명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포션들이 굉장히 조금 센시티브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타입 1 에러가 우리가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코베리에스를 넣으면 좋긴 좋은데 해야 될 일이 또 늘어나요. 뭐냐면은 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하고 디펜던트 베리어블 사이에서 이 코베리에스 자체가 이 리니얼리티가 보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코베리에스를 고려해 준다면은 이 리니얼리티가 우리가 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티 오베런스 우리가 아노바에서 가정되던 것 뿐만 아니라 homogeneity of regression 이 코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이 리그레션 자체가 동일하게 그룹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떨 때는 이게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코베리를 사용할 수 없네요. 이럴 때 어떨 때는 간혹 가다가 이 소 뒤꿈치다가 뭐 지잡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이 코베리엇이 이 디펜드 베리하고 연관이 있어. 요거 좋은 내용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파인딩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아노바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 디자인이 아노바를 활용해서 내가 리서치 퀘션에 어드레스 하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그 아노바는 그룹핑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룹 안에서 샘플 사이즈가 몇 개인지 그 그룹핑 베리어블은 랜덤인지 픽스든지 혹은 네스트드 된 게 없는지 등등과 함께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이런 것입니다. 갖다 스페시파이 하고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보면은 뭐 아노바가 사용될 때 그룹이 몇 개다는 것도 주저리 이렇게 설명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그 패러그래프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아노바를 활용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이 이제 구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에 연관된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다 되어 있어요. 이제 아노바 이제 돌리면 돼요. 돌리면 되는데 이 메서드에서 몇 가지 사람들이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좀 모델 그 아노바 자체가 약간 좀 컴플렉스하거나 조금 우리가 활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모델들 어떤 몇 가지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randomized block design. 우리 그룹핑 베리어블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핑 베리어블 샘플할 때
샘플 자체가 어떤 블락이 된다. 예를 들어서 블락들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생 우리가 새로 뭐 예를 들어 온라인 티칭을 갖다가 이렇게 고안했습니다. 이게 스튜던트 러닝에 굉장히 이펙티브한지 우리가 아노바를 통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샘플링이 돼야 되니까 이 샘플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도시에서 혹은 소도시에서 혹은 읍면 농촌에서 혹은 뭐 대도시에서 이렇게 그룹핑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좋겠다 등등이 나타나면은 이 블락이 이미 마련된다는 거죠. 이 블락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룹핑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 이외에 이 디자인을 갖다가 디자인에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블락을 갖다가 잘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블락 자체가 우리가 픽스드 베리어블이 돼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이 블락 안에 픽스드 베리어블이 생겨서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혹시 이 블락 자체가 랜덤 베리어블로 활용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 트리트먼트하고는 보통 인터랙션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랙션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네. 특히 학교를 갖다 선정함에 있어서 학교를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랜덤리 select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자체가 블락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그룹과 인터랙션을 보는 것이 맞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팩터 나오는 거예요. 랜덤 팩터. 랜덤 팩터는 뭐냐면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매니플레이션 가능하냐? 리서처들이 요걸 조금 변형시킬 수 있느냐? 어떤 시약의 어떤 그램처럼 아니면은 이건 그룹은 딱딱딱딱 나눠져 있는 것이다라고 규명되느냐? 근데 랜덤 베리어블들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느낌으로 좀 팬시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랜덤 이펙트를 쓰면은 이 전체 파인딩 자체를 갖다가 제너럴라이즈able 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좀 넓은 영역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약을 개발했는데 100g, 200g, 300g 혹은 많게는 500g 혹은 뭐 1000mg 이렇게 나눈다. 그랬을 때 요 부분을 갖다가 좀 대표성을 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걸 갖다 200g, 중간은 500g, 많은 걸 1000g 이렇게 나누자.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이제 랜덤 이펙트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small, medium, large처럼 이렇게 좀 generalize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룸이 생겨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every gift has cost. 예, 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generalizable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아서 많이 쓰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random fact는 가능하면 사용치 말고 꼭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명확하게 규명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그룹이 small, medium, large로 나타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이론적 근거가 뭔지, 오퍼레이셔널한 그런 데피니션이 뭔지 정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랜덤 팩터들이 고려될 수 있고 또 이 그룹핑 베리어블 사이에 네스티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베리어블들이 그러니까 그룹핑을 할 때 크게 우리가 A라는 베리어블로 그룹핑했는데 그 각각 그룹 안에서 또 다른 하위의 그룹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그룹이 생기면은 우리가 네스팅 스트럭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다면은 랜덤 베리어블들은 이 fixed fact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성해 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내용이 나와요.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명확하게 에러 텀 자체가 디파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랜덤 팩터가 픽스드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구성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네스티드 스트럭처가 생긴다면은 왜에 관한 레셔널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리뷰어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 부분에서 미리 설명을 깔끔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 네, 하고 들어가야 된다. 만약 이런 네스팅 스트럭처가 너무 복잡해서 첫 번째 그 그룹핑 베리어블이 너무 많아. 그룹핑 베리어블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밑에 하부로 나눴는데 각각의 너무나도 많은 베리언스, 에러 텀이 생기면은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배울 멀티-레벨 모델링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깊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디자인 쪽에서 거의 마지막이지 싶은데 incomplete 디자인, 아노바라는 것이 여러분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거의 100년이 넘어요. 이 아노바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개발됐다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우리가 대부분 하는 내용들이 이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크로스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여기에 우리가 A라는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여기에 4개가 그룹이 4개의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또 4개의 그룹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이 2개만 가지고 하더라도 4 곱하기 4 16개의 각각 셀이 생기잖아요. 그죠? 각각 셀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또 다른 그룹핑 베리어블 C가 있어서 이 C에도 4개의 그룹이 있어요. 이 C에도 4개의 그룹이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64개의 셀이 생길 건데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네. 웬만한 소셜 사이언스 불가능 64개 인터랙션 생깁니다.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 애그리컬처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라틴 스퀘어라는 것 갖다가 쓰죠. 이 라틴 스퀘어는 이 3-way 인터랙션 자체는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으나 2-way 인터랙션이 잘 나타나서 3개의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아노바, 즉 미인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더라. 이처럼 디자인 자체가 64개의 셀이 생겨야 되는데 16개의 셀로서 이 사람들의 이펙트를 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incomplete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라틴 스퀘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활용될 때는 최소한 소셜 사이언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들어가줘요. 왜 내가 라틴 스퀘어를 쓰는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디스커션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 부분이 다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샘플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샘플링 했잖아요, 그죠? 샘플 했을 때 이 스터디 샘플에 관한 디스크립션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데이터 하면서 우리가 메서드 설명하기도 하고 뭐 샘플링 프로시저를 하면서 설명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participant, 아까 P코에 P에 해당되는 거. 이 population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이 샘플의 대표성을 갖다가 설명되어야 되고 샘플은 randomly select 되어 있는 그런 프로시저를 잘 따르고 있음을 또 설명해야 돼요.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inclusion, exclusion criteria를 갖다가 명확하게 밝혀줌으로써 이 프로시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더 컨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설명해 주어놨고 그 다음에 descriptive statistic을 그냥 mean standard deviation 그것만 딱딱딱딱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샘플링이 되면은 이 샘플은 우리가 scientific result를 가지기 위해서 충분히 큰 샘플임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dequate sample size가 됐다는 것 갖다가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만 사람들이 그래 이제 너희들 어널리시스를 믿을 수 있겠어. 그럼 이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닝을 하는데 허니 아노바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워낙에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2개 이상이 되다 보면은 셀이 많아지고 해서 우리가 equal sample size가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걸 violate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missing에 대해서 violate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그 자체가 좀 어그러져서 우리가 그 샘플 사이즈가 이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어썸션이 결국은 바이올레트 되는 경우가 샘플을 골라놓고 보니까 일어나는 경우도 많더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기가 연구자라면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미싱이 일어났을 때 미싱은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즉 missing at random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이 일어나면은 대부분의 통계 모형을 쓰더라도 robust하다. missing 안에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허니 어플라이드 리서처들이 missing 일어나면은 multiple imputation 쓰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multiple imputation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제가 적어놨죠. not finished.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든지 그 imputation이 생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미싱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싱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말해주는 것이 옳고, 혹 unequal sample size, unbalanced가 되어 있을 때는 그에 합당한 그 sum of square, 그러니까 아노바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derive하는 이 sum of square에 관해서 좀 로버스트한 방법을 활용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랙션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type 2 sum of square 쓴다든지,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type 3 sum of square 쓴다든지, 이처럼 이 메서드 자체를 갖다가 거기 합당한 걸 골라주는 것이 더 낫지, 굳이 임퓨테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낫더라. 그리고 어썸션 자체가 역시나 우리가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 소셜 사이언스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어썸션이 바이올리티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요. 네, 흔히 있는데 뭐 이게 good or bad입니까? 우리가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테스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샘플 자체에 관해서 연관성이 많이 없더라 등을 설명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randomly select 됐다, independent 하더라, 이런 부분이 디자인과 함께 설명이 되어주면 충분히 acceptable 한 경우고, normality 같은 경우와 homogeneity variance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description이나 혹은 또 하나의 hypothesis 테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normality 같은 경우는 사피로-윌칵스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homogeneity variance 같은 경우는 레벤스 테스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만약에 violation이 severe하다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줄 수 있다는 거죠. normality가 severe하게 violate 됐다면은 쿠스코-월리스라는 non-parametric, 그 다음에 이 homogeneity variance가 severe하게 violate 됐다면은 웰치 procedure나 혹은 generalized linear 모델을 써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럼 제가 왜 severe이라고 강조를 했냐면은 이 아노바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 violation에서 robust해요. 약간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에 괜찮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바이어스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 두 개가 같이 일어난다. 노멀리티도 안 되고 호모지니티 베어스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웰치 프로시저처럼. 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런을 했어. 런을 하면 나오면은 결과 나온 자체는 뭐 민이 틀리다, 뭐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리포트 해줄 때는 이 F 스태티스틱을 통해서 리포트를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민이 같다 틀리다의 내용은 흔히 우리가 심플하게 나오는 결론이고, 그것도 워낙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므로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그냥 텍스트 안에다 설명해 주시면 돼요. 굳이 뭐 테이블 만드실 필요 없고, 그리고 스페시픽하게 자기가 어떤 방법을 활용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셔야 돼요. Normality, Homogeneity Variance Violated 해서 웰치 프로세스를 썼습니다. 혹은 이 mean 자체가 이 extreme case에 많이 적용되어 영향을 받아서 trimmed means, 즉 다시 말해서 끝에 extreme case를 잘라냈습니다. 혹은 winsorized variance 같은 경우는 끝에 extreme한 그런 데이터를 잘라냄으로써 이 variance를 갖다가 어느 정도 manipulation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컨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reasonable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룹이 틀린 건 알겠어. 그럼 스페시픽하게 어떤 그룹이 틀리는지가 흔히 우리가 가진 질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페시픽한 그런 모델 컴패리슨은 multiple comparison procedure를 따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테스팅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도 비교하고 저 그룹도 비교하고 여기도 비교하고 저기도 막 비교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error rate 자체를 갖다가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결론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family-wise error rates라고 define하고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범페론이
범페로니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뭐 p-밸류 갖다가 n분의 1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리뷰어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자체가 이렇게 바이어스가 많이 생기고 inaccurate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뷰어들이 좋아하는 것은 홈-벤페로니 메서드라든지 그 p-밸류를 갖다가 그 디그리에 따라서 어사인하는 경우, 그 다음에 pairwise comparison 많이 쓰는 같은 경우는 투키즈 HSD 프로시저를 활용해 주면은 좀 더 좀 에러가 더 컨트롤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제스트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텍스트북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 섹션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포스트 어널리시스를 할 때 심플 이펙트, 즉 인터랙션의 해석이 힘들 때, 너무 복잡할 때는 그 인터랙션의 하나의 텀을 고정해서 그 하위의 인터랙션을 보게 되는 그런 심플 이펙트를 하면은 여러분 좀 더 클리어하게 설명이 될 수 있고, 네, 읽는 사람들도 충분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혹은 이 컨트라스트, 리서치 퀘스천 자체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오토고널하게, 인디펜던트하게 셋업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읽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다 이해가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복잡한 모델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해요. 네. 심플하게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모델 갖다가 더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3-way 인터랙션, 4-way 인터랙션 가면은 저도 뭐 읽기가 싫어져요. 어떻게 해석할 건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마지막 두 개의 디스트레럼이 남았는데, 이 마지막 두 번째 하나가 뭐냐면 이펙트 사이즈. 여러분 이펙트 사이즈 이제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은 이펙트 사이즈 요구합니다. 리서치 다 끝내고 나서 이펙트 사이즈 없으면은 바로 리비전 하세요 나옵니다. 이펙트 사이즈. 이펙트 사이즈가 뭐와 연관될 수 있냐면 그래 너희들이 찾았던 내용 자체가 어떻게 제너럴라이즈도 할 건데 너희들이 찾았던 내용 자체가 만약에 레플리케이션 한다면은 얼마나 잘 레플리케이션 될 건데 라는 내용의 인덱스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가 이펙트 사이즈다. 이펙트 사이즈다. 그래서 이 이펙트 사이즈는 null hypothesis testing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뭐 그 이펙트 사이즈를 측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correlation 타입이 있고, 혹은 mean difference 타입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부분들이 설명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펙트 사이즈를 하실 때 더 좋은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펙트 사이즈의 confidence interval, 그러면 mean difference의 confidence interval 이런 거 적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적어달라는 것이 Desiderata 15이었고, 맨 마지막이 이제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암호가 다 했어. 네, 다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너무 기쁜 나머지 자, 내가 밝혀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진실이야 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We cannot prove anything. 네, 우리가 지금 뭐 갖다가 theory를 갖다가 prove 하는 것이 아니라 confirm 하는 거죠. 이런 민 차이가 우리가 또 발견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물론 우리 리서치 디자인 자체가 experimental이라면 causal effect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도 causal effect가 생기기 위해서는 experimental design, randomized control trial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causal effect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generalizability를 확보하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external validity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제가 external validity 쓴 거는 통계에서 이제 internal validity, 내가 분석해 나감에 있어서 정확한 절차, 밸리드한 프로시저를 따랐다는 internal validity와 external validity, 나의 파인딩 자체는 generalizable 하다,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건 그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느 논문에서든 간에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랩업 이렇게 16가지로 나눴어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노바를 하실 때 저희 추천해 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스타디하기 전에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 하시고 나서 라이트업 하실 때 한번 읽으시고 이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여기에 강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 DIY, Do It Yourself.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all validity issue, internal, external validity issue에 맞춰가면서 이 프로시저를 따라준다면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아노바를 썸에 있어서 정확하게 타당성 있게 이렇게 논문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 1강에 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최재하 교수님이 다음 주에 강의하시고 그 다음 주에 아노바, 리피티드 매저 아노바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Q&A 세션은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Q&A 세션은 우리가 거의 비디오를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